네, 시장에 돋보기 딱 되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을 깊어진다고 고민 깊어지면 안 되는데 이 글에 또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어제 또 시장에 떨어진 체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네네. 코스피 연중 최저치, 코스닥은 3% 넘게 빠졌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장은 한마디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터졌죠. 네, 그래서 고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고요. 새우는 한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해서 이제 부양책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중산층의 10% 정도 감세안을 펴겠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게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준비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니까 각국이 쉽게 말해서 각자 도생이죠. 각자 이제 부양 정책을 시행하면서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이라도 타결점을 찾아 나간다면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당장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염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모습이고 또 얼마 전에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일단 기술적으로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팔고 있는데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환율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 미국계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안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결국은 환율의 안정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에 대한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환 손실을 입을 것인지, 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의 안정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잔잔하게 오르던지 내리던지 해야 되는데 튀었다 떨어졌다 급락했다 이게 반복이 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언제 진정되는지 여부 체크를 저희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셀트리온 블록딜 여파가 어제 상당히 심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다시 이렇게 하락 일로로 걷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제약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신저가를 가거나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좀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낙폭과대 구간, 단기간에 악재가 너무 쏟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테마스액 매도에 의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셀트리온 지분 2.9%를 시간에 블록딜로 매각을 했죠. 근데 블록딜로 매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할인 매각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할인폭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할인폭이 얼마였냐면 한 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4만 7천 원 기준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24만 6,500원이니까 딱 할인율만큼 떨어졌어요. 비슷하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악재는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테마스액이 셀트리온을 매도한 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의 매도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여파 자체도 그렇게 엄청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 다른 악재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중국향 보톡스 매출 둔화 우려감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공식되는 그러니까 보따리상을 통한 보톡스 그 수출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측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보톡스 수출주에 대한 그 하락들, 예를 들면 메디톡스라든지 휴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약주의 악재로서 반영이 됐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성장주가 밀리는 폭이 아무래도 가치주나 이런 종목이 밀리는 폭보다는 더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었는데 이런 악재들 충분히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이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저가를 가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아주 뭐 최악의 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좀 버티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고하면서 내용들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장 속에서 좀 눈에 띄었던 제가 앞서 시황 때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남북 관련주가 또 들썩이는 모습이 연출이 돼서 사실 전 이게 좀 테마주잖아요, 일종의. 네네. 어떤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어서 그것이 주식에 반영되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어제 움직였었던 남북 관련주, 농약 비료주에 대한 투자 판단 또 어떠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마주는 잘 투자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런 흐름에 민감하고 또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켜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전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테마주가 더 활개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오버슈팅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차트라든지 아니면 이슈 플로우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급등에 따라가는 것은 뭐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과 비료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개성에서 산림 협력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뭐 북한의 양묘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합의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농약 관련주들 뭐 경농 같은 경우 급등을 했고요. 종자를 생산하는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남북 간의 이런 그 산림 협력이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는 굉장히 크겠죠. 국가 간의 협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어제 급등했던 경농이라든지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소형주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에까지 수혜가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농약이나 비료주가 대부분 실적이 아주 미미하거나 적자거나 합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경협주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어찌되었던 간에 가장 큰 기대를 줄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경협주의 반짝 랠리는 더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약과 비료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매도 타이밍을 생각해 보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들 그리고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MSCI 한국지수나 뭐 신흥지수가 1%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야간 선물은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59개약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자체는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0.46% 플러스인데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시장 판단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시간에 유망주도 함께 공개하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 장세에서 워낙 유망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없다 그러면 현금 보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다음 달 초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게 미국의 중간 선거예요. 11월 6일인데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아마도 선거까지는 펼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시장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신저가잖아요. 그래서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건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마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2150포인트 정도는 돌려야 단기로라도 추세가 약간 돌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150포인트 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대응, 뭐 현금 보유 이런 전략 유지하실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시장이 어쨌든 펀더멘털상 저평가인 건 또 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적인 기간 내가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저점을 잡는 시기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는 분할 매수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개별 종목을 고르기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적어도 2150포인트 이런 선 올라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보유해 주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주신 내용들,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안들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최근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마켓은 1부로 이어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